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전에 입국한 대통령 경호원이 한국인을 폭행해 논란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에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안 문화를 알리는 비영리 단체 에이스가 한국어 동시대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방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 첫 메시지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시간 20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시찰 후 첫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강조하며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critical component of how we'll do that, in my view, is by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That's why our strategy is to build around strengthening our ties and cooperation across the board. That's how both our nations can improve our long-term resilience, increase our shared prosperity, and put our people in the best position to come out ahead in the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 강화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오게 된 이유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 대만 다음으로 세계 반도체 사업에서 선두에 있는 한국에 적극적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미래와 세계의 상당 부분은 인도 태평양에 쓰여질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아이들에게 남겨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맥락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뜬금없이 투표 관련된 발언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안내하는 미국인 직원에게 투표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지율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리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 경호국 소속 경호원이 한국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약 복용 가능성도 조사 중인데 만취 상태로 내국인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지 시각 19일 외국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해당 경호원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주한 대사관 상주 직원 등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갖지만 해당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 국내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제를 일으킨 경호원 2명은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업무에도 배제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과 트위터 인수 등으로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번에는 성추행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머스크가 2016년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여자 승무원의 다리를 더듬고 이 승무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승무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보도의 근거가 승무원 본인이 아닌 승무원 친구와의 인터뷰와 진술서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밝혀진 것도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띤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며 자신이 성희롱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30년간의 경력 중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시안문화위원회 Asian Cultural Empowerment는 한국어 동시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대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에 열린 한국어 동시대회와 향후 참가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스티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어 동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위원회 에이스가 기획한 한국어 동시대회에 존스크릭 한국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것입니다. 방학, 황찬성. 찰랑찰랑 바다에 물이 움직인다. 주룩주룩 땀이 흐른다. 짹짹 새들이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 낚싯대에 물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건드린다. 친구랑 같이 낚시를 한다. 여름 방학이 최고. 새싹, 채가윤. 겨울이 가고 봄이 와요. 새싹이 나와요. 초록 옷을 입었어요. 예쁜 꽃을 피울 새싹. 에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동시대회 방식은 지역 한국 학교에서 자체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측은 한국어 동시대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초 참가자들 가운데 우수자들을 선정해 시상할 방침입니다. 한국어 동시대회 관련 문의는 june@aceempowerment.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공항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이용객들에게 최대한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관계자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200만 명가량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3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공항 측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객들에게 최소 비행 출발 2시간 30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공항과 여객기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해제됐지만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열리지 못했던 많은 음악회와 문화행사들이 5월을 맞아 열리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열리는 다양한 공연들을 스티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6시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합창단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창단된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은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와 안무, 그리고 발성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맡아 단원들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아시안 학생연맹이 준비한 연극 런치박스가 27일부터 31일까지 로렌스빌 소재 오로라 극장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이번 연극을 통해 비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아시안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연 후에도 관객들과 토론 시간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극 런치박스의 입장료는 $25이며 23일부터는 $30로 인상됩니다. 테너 허정민의 독창회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테너 허정민은 이번 독창회 컨셉을 애틀랜타의 나쁜 남자로 정했다고 소개하며 토스티와 푸티니 등의 정통 아리아를 비롯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독창회는 에모리 장로교회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20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핀란드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에 이어 천연가스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핀란드 국영 가스업체 가스문 20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현지 시간으로 이튿날 오전 7시부터 계약하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보는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신청 이틀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군사적 중립 입장을 버리고 나토 가입을 결정한 후 지난 18일 나토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40대 이상의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러시아는 자국민의 경우 18세에서 40세 이하, 외국인의 경우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제한해 군 입대를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개정이 특별히 의사와 엔지니어, 작전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모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입대 나이 제한 폐지 추진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군 병력의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나이 제한을 없애 군 가용 자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비포드시 소재 워터업 타워에서 아태계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나 증오 발생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최 측은 아시아인들을 위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무료입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